안녕하십니까. 애병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 2회 공존행동기계기능사 동영상 복원 문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1번 한번 보시면 다음 영상을 보고 알맞은 회로를 찾으시오 라고 돼 있죠.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2018년도 제4회 공존행동기계 기능사 A형에서 그대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동작 설명을 드리자면 최초의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RL, 레드램프가 점등되죠. 자, 그래서 RL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PBS1 녹색 버튼입니다.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MC가 여자되면서 그린 램프가 ON 됩니다. 이때도 RL은 동작이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그냥 ON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PBS2 적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MC가 소자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린 램프는 오프 되는 거죠. 이때도 RL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야? RL이 계속 켜져 있다라는 거. 다른 동작과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차단기만 올려놓으면 RL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답은 나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로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최초에 차단기를 올리죠. 그러면 일단은 아웃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기가 다 들어옵니다. 아래쪽은 전기가 다 들어오게 되죠. 자, 그리고 위쪽에 인라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기가 이렇게 쭉 들어오고 여기까지 일단 들어오게 됩니다. 접점의 윗단까지, A 접점의 윗단까지 들어오는 거고, 자, 이 RL 라인은 어때? 접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통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 전기가 다 들어왔으니까 RL은 그대로 점등되어서 유지가 된다. 어떨 때? 차단기만 올려둬도. 자, 이 상태에서 PBS1 녹색 버튼이죠. 이걸 딱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순간적으로 딱 누르면은 도체가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쭉 통전되죠. 그리고 얘는 B접점이니까 쭉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MC가 어떻게 돼? ON 하면서 얘들이 다 여자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여자 되어서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붙어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푸시 버튼을 눌렀다가 내가 다시 손을 떼더라도 푸시 버튼은 다시 원위치 하겠지만 MC A 접점들이 여자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서 자기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유지가 되면서 여자가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쭉 통전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PBS1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린 램프가 ON 되는 거죠. 자, 이때도 어때? RL의 그 동작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PBS2 적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적색 버튼을 누르면 순간적으로 도체가 탁 떨어지면서 위쪽에 어떻게 돼? 위쪽에 들어왔던 전기가 다 오프되는 거야. 다 오프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MC도 꺼지니까 MC가 다시 원위치. A 접점들이 모두 원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다시 눌렀다가 떼더라도 얘는 붙지만 다른 쪽에서 어떻게 돼?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린 램프는 꺼지는 거죠. 요게 소등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흔히들 뭐 차단된다라고 하죠. 이게 오프 스위치니까. 그래서 전기가 차단됐다. 그로 인해서 원래대로 돌아갔다. 자, 이때 원래대로 돌아갔지만 RL은 어때? 어차피 차단기를 내리지 않는 한은 계속 점등이 된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1번 문제의 답은 나번이 되는 거고요. 그 가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어요? 가번은 여기에 뭐가 있다? MCB 접점이 있잖아. MCB 접점이.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차단기를 올렸을 때는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지만 만약에 녹색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 MC가 동작하면서 전부 A 접점은 여자되지.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고 B 접점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녹색 버튼을 누르는 순간 RL은 소등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가회로란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접점 때문에 가회로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1번 문제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영상을 보고 알맞은 회로를 찾으시오 라고 돼 있네요.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2번 영상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최초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아무런 동작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PBS 녹색 버튼을 눌러버리면 RL과 그린 램프가 동시에 점등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그린 램프가 탁 꺼져버려. 그리고 다시 PBS 적색 버튼을 누르면은 차단되니까 원위치 하는 거지. 그리고 다시 녹색 버튼 누르면은 그 동작이 반복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2번 문제에서 알맞은 회로 같은 경우는 가번이에요. 가번. 요게 가번인데 동작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최초에 차단기를 올립니다.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아웃라인 같은 경우는 똑같죠.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쪽에 인라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전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얘는 B접점이니까 쭉 지나가지.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위쪽 편에 A접점, 윗단에 전기가 여기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PBS 녹색 A접점이죠. 얘를 딱 눌러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도체가 이렇게 붙어주면서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MC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동작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MC A접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여자 되겠지. 전부 여자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쪽도 여자가 되었으니 전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 타고 들어간단 말이야. 다 타고 들어가. 얘도 B접점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타고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PBS 녹색 버튼을 눌렀다가 떼더라도 얘를 눌렀다가 떼더라도 원위치해도 전기는 다시 이렇게 타고 들어가니까 여자된 쪽으로 타고 들어가니까 그대로 자기유지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전기가 이렇게 다 들어가니까 타이머도 들어갔네. 타이머 전원 들어오고요. 들어오고 그 다음 RL도 점등이 되고 그 다음 그린 램프도 점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타이머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타이머가 예를 들어서 영상에서는 제가 3초를 세팅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3초를 세팅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 있죠. 이렇게 그려진 거를 전부 한시 접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타이머에서 한시 접점이란 거는 한시적으로 동작한다. 그래서 시간에 알맞게 동작한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초를 맞춰뒀죠. 그러면 최초에는 전기가 통하고 있다가 3초가 딱 지나버리잖아. 그러면 B접점이 동작해서 이거를 열어버려요. 시간에 맞춰서 B접점이 열려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거 열려버리면 어떻게 돼? 이쪽으로 전기가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린 램프는 다시 오프하게 되는 겁니다. 3초 후에. 자, 이제는 아시겠죠? 요게 가회로예요. 그리고 영상과 알맞은 회로잖아. 그리고 뭐 PBS 적색 버튼 요거 B접점이니까 눌러버리면은 전체 전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차단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전부 소등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눌렀다 떼더라도 계속 소등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동작시켜주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문제 답은 가번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쌤, 나번은 왜 틀렸습니까? 나번은 뭐야? 타이머 A접점을 썼잖아. 그래서 타이머 A접점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걸 예를 들어 A접점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타이머 A접점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요. 제가 3초를 세팅했어요. 그러면 최초 전원이 딱 들어갔어. 타이머에 전원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럼 얘가 시간을 세알려. 하나, 둘, 셋 하면 얘가 붙는 거예요. 즉, 요 A접점이다 라고 하면은 녹색 버튼 딱 누르잖아. 그러면 전기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딱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3초가 지나면 그린 램프 쪽으로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초 동작이 어떻게 돼? RL만 들어왔다가 3초 후에 그린 램프가 켜져야 되는 거지. 만약에 타이머 A접점이라고 했을 경우에.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므로 2번 문제 답은 뭡니까? 가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과 작동 원리를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옆에 보이는 이 부품의 명칭은 버킷 트랩입니다. 증기 트랩의 일종인데 버킷 트랩이 정확한 명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버킷 트랩 같은 경우는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기계적 트랩으로 포화수와 증기의 비중차를 이용해 응축수를 배출한다. 즉 플로트식과 똑같죠. 플로트식 어때요? 그 물이 차오르면 그 부력에 의해서 플로트가 떠오르면서 응축수를 막거나 배출한단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버킷 트랩 역시도 기계적 트랩으로 포화수와 증기의 비중차를 이용해 응축수를 배출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이거는 영상부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은 정확하게는 부저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좀 질문이 많았던 게 쌤, 부저 말고 경보기라고 적어도 되나요? 혹은 경보장치라고 적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수소문을 좀 해봤는데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보면요, 답은 갈라집니다. 왜 그러냐? 이 부저라는 게 경보장치의 일종은 맞아요. 그래서 경보장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건 아니다. 이 부저만 가지고 경보장치라고 할 수 없지 않냐. 경보장치란 게 뭔데? 복합적으로 경보를 하기 위해서 뭐 센서라든가 이런 이제 알림 장치들이 다 합쳐진 게 경보장치인데 왜 부저를 가지고 경보장치라고 하느냐. 즉, 맞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이렇게 갈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때요? 요거는 아무래도 감독관의 재량이 아니겠냐. 하지만 공통된 의견은 있었어요. 이 부품의 명칭은 정확하게 부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만약에 이 문제 나온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부저라고 꼭 적어주세요. 그거는 무조건 맞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4번 문제의 답은 부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을 준비하긴 했는데 사진을 준비한 이유는 제가 촬영할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사진을 준비했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출제된 영상은 어땠냐 하면은 최초에 창고 같은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창고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영상이래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저쪽 벽 쪽에 설치된 어떤 장치를 보여준답니다. 그래서 그게 뭐였냐 하면은 사실상 냉동창고예요. 냉동창고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가지고 저쪽에 붙어있는 장치 뭐겠어? 쿨러지, 쿨러. 우리 좀 유식한 말로 증발기겠죠. 그래서 쌤, 이거 증발기라고 적으면 됩니까? 근데 요거는 감독관 재량입니다.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그거는 감독관 재량이라고 생각하고요. 정확한 명칭은 따로 있죠.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은 요 녀석을 유니트 쿨러라고 불러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강제 대류식 또는 뭐 대류형 핀코일 식 증발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유니트 쿨러냐? 일반적인 증발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증발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가정용도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냐 하면 내부는 동배관으로 코일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팽창 밸브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주로 보면 프레온 냉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핀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핀 코일식 튜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날카롭기 때문에 잘못하면 손이 베일 수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핀 코일 튜브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뭐가 달려 있냐? 가운데 이렇게 펜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펜이 한 개인 거, 두 개인 거, 뭐 멀티유닛이라고 해서 뭐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달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케이싱으로 했고, 그리고 또 추가되는 게 뭐냐 하면은 제상장치가 이렇게 별도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의 자동 제어에 연결을 하겠죠. 그래서 220V 전원을 투입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열선이라든가 전열봉이라고도 해요. 전열봉에 전기가 흐르면서 가열이 되고 그로 인해 적상은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냉방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점 온도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이 배관 표면에 물이 맺힌다. 그 물은 뭔데? 공기 중에 수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모든 냉동장치에는 있을 겁니다. 이런 공기 중에 수분이 들러붙었을 때 얘들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여기 아래쪽에 뭘 합니까? 드레인을 설치해가지고 별도의 배관으로 요 드레인을 제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니트 쿨러라는 게 뭐냐? 요 증발기와 팽창 밸브 그리고 요게 뭐예요? 제상장치, 드레인 등이 한 케이싱 안에 모여 있는 거, 그리고 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요런 걸 이제 한 유니트에 모았다라고 해서 유니트 쿨러라고 부르는 거고, 요거를 다른 말로 강제 대류형, 왜? 팬이 달려있거든. 핀코일식, 왜? 핀이 설치됐거든. 그래서 강제 대류형 핀코일 증발기라고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증발기? 그러면 감독관 좀 깐깐하신 분들은 요건 좀 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5번의 답은 유니트 쿨러 또는 강제 대류형 핀코일식 증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부품들의 명칭을 쓰시오. 단, 재질이나 규격은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보게 되면, 자, 사실상 답을 떠나가지고, 사실상 가번 같은 경우는 강관 리플이고요. 그 다음 나번 같은 경우는
강관 소켓, 그 다음 다는 동T, 그리고 라는 동엘보가 되죠. 근데 여기서 단 뭐라고 했어? 재질이나 규격은 상관하지 않는다. 일단 재질을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강관이나 동관이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대로 니플 소켓 T 엘보라고만 적어줘도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규격은 뭐야? 20A냐, 25A냐, 뭐 15A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 영상만 봐가지고는 이게 몇 A짜리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사실 구분이 안 가. 영상만 봐서는. 실제로 이 갖다 놓고 보면은 괜찮은데 영상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질이나 규격은 상관하지 마라 라는 소리고요. 그렇다 해가지고 뭐 강관 니플, 강관 소켓, 동T, 동엘보 썼는데 이게 틀렸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맞는 답이라고 인정받으실 겁니다. 만약에 그거 틀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더 말하면 위험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보시고 재질이나 규격 상관없다라고 했으니까 뭐 강간이냐 엘보 신경 쓰지 말고 니플, 소켓, T, 엘보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6번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과 특징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 부품의 명칭 같은 경우는 체크밸브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시험에서 나왔던 동영상에서는 이 체크밸브 내부까지 보여줬대요. 그래서 내부의 디스크를 손으로 눌러서 스윙시키는 장면까지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체크밸브가 스윙형 체크밸브라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명칭은 스윙형 체크밸브가 맞아요. 왜? 스윙시키는 장면을 보여줬거든. 그렇다고 해가지고 체크밸브 적는다고 틀렸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 엄밀히 따지면 얘도 체크밸브 맞잖아요. 그래서 체크밸브 종류 중에 뭐 스윙식, 리프트식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그렇다고 얘가 체크밸브가 아닌 건 아니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아신다면 스윙형 체크밸브라고 적어주시는 게 맞고요. 좀 긴가민가 하다 하면은 그냥 체크밸브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체크밸브의 특징이 뭡니까? 요걸 다른 말로 역류 방지 밸브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유체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여 역류를 방지한다 혹은 역류를 방지한다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답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 영상의 작업자가 무슨 작업을 하는지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작업은 냉매 회수 작업입니다. 그래서 요 사진을 기준 저 뒤쪽에 있는 게 냉동장치고요. 그 냉동장치 아래쪽에 보면 왼쪽에는 노란색 용기가 있고 우측에는 어떤 장치가 있습니다. 요 장치가 냉매 해수 장치예요. 그래서 냉매 해수기라고 하는데 영상에서는 실제 시험에 나왔던 영상에서는 냉동장치에 그 매니폴더 게이지에 빨간색, 파란색 호수 있죠? 고압호수, 저압호수 그거를 냉동장치 어딘가에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노란색 호수를 냉매 해수기에 연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봤을 때 냉매 해수기가 보였고 용기 역시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목할 건 뭐예요? 아, 냉매 해수기와 냉매 해수 용기가 보였으니 이 작업자가 하려는 작업은 당연히 냉매 해수 작업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매니폴더 게이지 그 냉동장치에 연결하고 노란 호수를 진공 펌프에 연결하면 이건 무슨 작업이에요? 진공 작업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촬영을 하고 싶었지만 이 냉매 해수기가 생각보다 많이 고가입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 찍자고 이 냉매 해수기를 구입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진으로 좀 대체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향후에 혹시라도 이 냉매 해수 장치, 냉매 해수 작업 촬영할 여건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 촬영해서 제 밑에 메일 있죠? 이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영상이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 8번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냉매 해수기가 보였고요. 냉매 해수 용기가 보였기 때문에 이 작업자가 하려는 작업은 뭐다? 냉매 해수 작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다음 영상을 보고 배관 이음 도시기호 중 평면도를 고르시오 라고 돼 있네요.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요 좀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그리고 유형만 조금씩 바뀌지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어떻게 됐냐? 요게 이렇게 막 돌아가다가 요 상태에서 멈췄다라고 합니다. 요 상태에서. 그러면 화면을 기준 요렇게 봤을 때가 정면이죠. 근데 이 9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평면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게 정면이고 평면도는 어떻게 돼요? 정면을 기준했을 때 위에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작품을 요렇게 돌려주면은 요게 평면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도시기호를 그리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아래쪽 엘보 쪽에 구멍은 보이니까 여기에다가 색칠을 해주고, 그리고 배관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꺾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엘보가 이렇게 붙어있는 형상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 엘보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저쪽 뒤쪽으로 가버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구멍이 안 보여. 그러니까 도시기호를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것과 알맞은 답은 뭐예요? 아하, 1번이 되겠구나. 요렇게 찾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면도냐 평면도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형을 바꿔가면서 출제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이후에는 뭐 우측면도 좌측면도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저면도 배면도까지 알아두실 필요는 있겠죠. 어느 쪽에서 봤는지.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번에 그 제보에 따르면요, 실제로 요 도시기호 문제에서 작품이 요런 작품이 배관이 2개가 나왔답니다. 영상에서는. 그래서 영상에서는 가배관 그리고 나배관 요렇게 2가지 유형의 배관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가배관은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뭐 어쨌든 간에 가배관은 얘가 아니겠죠. 요 배관이 나배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이 나배관이 요 녀석이고 가배관도 나왔는데 뭐 그것도 이렇게 막 돌아가다가 둘 다 같이 멈췄대요. 둘 다 같이 멈췄는데 최종 화면이 요렇게 됐고 가는 뭐 어떻게 멈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자, 다음 배관 중에 나번 배관의 평면도 도시기호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를 주는 거는 그나마 조금 헷갈리라고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가장 큰 꿀팁이에요. 영상은 조금만 보면 안 돼. 끝까지 재생해야 돼. 그쵸? 끝까지 봐야 얘가 정확하게 서 있는 모습 혹은 다른 부분 같으면은 끝까지 확대해서 그 부분을 네모친다거나 화살표로 표시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상은 항상 끝까지 보셔야 돼요. 앞부분만 보고 이거 나 알아. 답 쓰면은 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주의해서 문제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이 9번 문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다음 영상의 작업자가 무슨 작업을 하는지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에서 작업자가 하고 있는 작업은 도통시험이라고 해요. 도통시험이 뭐냐면은 회로의 접속 유무를 확인하는 시험을 도통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전에는 좀 많이 썼는데 요게 회로 테스트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시퀀스 작업을 했어요. 회로대로 시퀀스 작업을 했는데 내가 이 회로에 알맞게 선을 연결했는지 혹은 잘못 연결했는지 요런 거를 테스트하는 거를 도통시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회로 테스트를 봤을 때 요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요 알람 그림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알람 그림이 있어요. 여기 알람 그림에 맞춰놓고 요 회로 테스트의 전극봉을 이렇게 갖다 대면 소리 나죠. 소리. 그래서 요 소리를 이용해서
그 회로에 알맞게 이렇게 찍어 보는 거예요. 찍어 보면은 회로가 연결이 돼 있으면 소리가 날 거고, 회로가 연결돼 있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 그러면 나는 회로대로 연결한 것 같은데 어딘가 잘못 연결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통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상만 봐가지고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사실 시험장에 가면 소리가 없는 영상을 보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난감했던 게 도통 테스트냐 아니면은 그 전류 혹은 전압 그 측정이냐, 쌤 이거 소리 안 나는데 어떻게 분간합니까?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에 알맞은, 요게 실제로 그 영상하고 거의 똑같은 그 회로 테스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구매를 한 겁니다. 그래 최대한 비슷하게 구매를 했는데, 자 보세요. 요 상태가 오프 상태예요. 요 상태가 오프고, 여기서 한번 돌리게 되면 DCV라고 돼 있죠. 요거는 직류 전압입니다. 그래서 직류 전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다이렉트 커런트 볼테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류 전압을 측정하는 모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CV라고 나오죠. 이거는 Alternating Current Voltage라고 해가지고 교류 전압을 측정하는 모드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오메가, 요거 뭐예요? 옴이죠. 옴, 저항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알림 모양, 그 알람 모양, 알람 소리 난다 요 뜻이에요. 알림이 아니고 알람이네. 그래서 요 알람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그 작업자는 뭐 하는 거야? 도통 시험 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 영상에서도 요 알람 모양을 강조하는 게 한번 보일 거예요. 물론 시험장에서 출제되는 동영상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요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로 보면 이제 제어 판넬에다가 이렇게 똑똑똑똑 찍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 도통 시험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